그 다음에 이제 부력이에요. 부력은 이제 필기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근데 항상 그 패턴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고 아는 사람은 항상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쉬운 문제 될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항상 찍어야 되는 문제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그 무조건 5점 먹고 가는 그런 문제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력이란 거를 공식 먼저 소개하기 전에 또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해보자고요. 똑같습니다. 또 수조 있어요. 또 수조. 또 수조 좀 찌그러졌죠? 수조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 자, 근데 여기에 물체가 잠겨 있습니다. 물체가 잠겨 있어요. 잠겨 있는데, 자, 이 물체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지했어요. 정지. 자, 정지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힘을 받더라도 그 합력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정지하고 있는 사람은 힘을 받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녀석의 합력은 쉽게 힘의 합은 0이라는 개념이 돼요. 힘의 합이 0이다. 왜냐? 정지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물속에 잠긴 녀석이 어떤 힘을 받는지를 분석을 해봅시다. 먼저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중력 보자. 중력. 글씨 때문에 안 보이죠? 좀 더 올려서 그리겠습니다. 자, 넓은 데 있어요. 자, 수조가 있고, 자, 물이 있고, 물체가 잠겨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 정지했습니다. 정지해 있다. 정지했다는 건 뭐다? 힘의 합이 0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체는 모두 중력이 작용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녀석한테는 잡아당기는 힘이 적용해요.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정지를 하려면 중력과 비슷한 힘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이 0이다가 돼야지 정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그 힘이 바로 부력이에요. 부력. 뭐다? 액체 내에서 물체가 가라앉지 않도록 중력과 동일한 힘으로 밀어주는 거. 그게 부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은 부력과 같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력과 부력의 성질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 크기가 같다. 그래서 중력만큼의 부력이 있어야 이 물체가 물에서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부력에 대한 공식을 볼게요. 부력이란 거는 물체의 무게, 이게 그 의미거든요. 힘의 합력이 0이 되려면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부력의 공식은 감마니까 아예 있죠. 자, 로지 V. 자, 부력의 단위는 당연히 힘이니까 뉴턴이 되겠죠. 로지 V가 됩니다. 뭐냐? 유체의 비중량은 뭐였죠? 로지에다가 V인데 뭐다? 잠긴 체적. 근데 잠긴 체적이라고도 알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물의 체적이라고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잠기잖아요. 그럼 이 잠겨 있는 부분은 뭐다? 물이 그만큼의 체적을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의 밀도에 중력가스도 곱한 거에다가 잠긴 만큼의 체적, 그 물의 체적을 곱한 거다. 이걸 우리가 부력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한다. 부력에 대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과 풀 수 없는 분은 모두 부력의 공식을 로지 V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 적용하기 힘들어요. 왜? 이러한 사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부력은 로지 V라고 우리가 공식을 외울 거고, 또 이미 약간 들어본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왔어요. 로지 V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자, 물체 A가 있는데 얘가 100kg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중력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겠죠. 자, 이 녀석이 중력이 되는 겁니다. 중력. 그럼 그 다음에 같다. 뭐랑 같다? 부력과 같다. 부력. 부력은 뭐다? 로. 밀도죠.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최적인데 뭐다? 잠긴 만큼의 최적인 거예요. 근데 이 로가 뭐냐?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물의 밀도, 즉 천이죠. 천. 자, 그럼 봅시다. 물체의 무게를 알아요. 중력가속도 알죠. 물의 밀도는 우리가 외웠으니까 아는 거예요. 중력가속도 마찬가지로 9.8이죠. 이때 잠긴 최적은 몇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그럼 쉽죠. 하나, 둘, 셋, 넷 다 알아요. 그러면은 얘만 구하면 되네. 요놈들 뭐예요? 이 항에서 나눠주면 되나? 나눠주면은. 그쵸. 로, G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잠긴 최적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잠긴 최적을 물어보는 문제. 기존의 물체의 무게를 주어지고 잠긴 최적은 얼마만큼인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제가 이 부력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 부력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유형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두 번째 유형도 있죠. 두 번째 유형. 그렇다면 이 물체 전체 최적은 얼마게? 이런 문제 나와요. 물체 전체 최적. 방금 전에 우리가 잠긴 최적은 구했어요. 근데 물체의 전체 최적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중력은 부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력을 다시 쓰면은 로G V라고 했어요. 근데 뭐다? 물이었어요. 이게 중력이었죠. 그죠? 이 중력을 다르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이 로지 V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는 뭐냐? 물체의 밀도예요. 물체의 밀도. 얘는 뭐냐? 전체 밀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죠? 공식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차이점이 뭐다? 실제 물체의 밀도다. 그리고 실제 물체의 전체, 아이고, 잘못했네요. 최적이다. 그래서 뭐다? 요것도 주어져, 요것도 주어져, 요것도 주어져, 그리고 요것도 주어지고, 요것도 주어져. 그러면은 구하는 게 뭐다? 전체 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다? 중력과 부력은 같다라고 가정을 해서 첫 번째는 중력은 로지 V야. 그리고 중력은 MA야. 이게 뭐죠? 무게 곱하기 중력 가속도야 라고 해서 하나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중력을 로지 V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로지 V는 물체에 대한 밀도고 물체에 대한 전체 최적이야. 이 두 개를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가 좀 더 길어지는데 방금 제가 이 물체의 밀도라는 말을 했어요. 물체의 밀도. 그죠? 문제에서 물체의 밀도는 800kg per 미터 세제곱이야 라고 주어지면은 참 쉽죠. 공式에 대입하면 바로 풀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비중이 0.8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비중이 0.8. 자, 이제 우리가 제1장에서 제가 비중에 대해 설명드린 거 아셨죠? 자, 뭐였어요? 물체의 밀도는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였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이걸로 이해를 하시라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물체의 밀도를 안 주어주고 뜬금없이 비중은 0.8이다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야? 어떻게 풀어? 라고 하는데 이걸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0.8이니까 물의
밀도를 곱하면 그게 곧 물체의 밀도가 되겠구나. 물체의 밀도는 그런 식으로 구하는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력을 구할 때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중력과 부력이 같다라는 걸 유념하시고 그때 부력은 물의 밀도와 잠긴 최적을 곱하는 거라고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물체의 전체 최적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로지 V는 로지 V다 라고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물체의 밀도는 비의중으로 주어졌을 때 사전에 설명드렸던 이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